자, 오늘 해볼 게임 원스 어게인입니다. 새롭게 누르면 여기는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게임을 새로 시작하면 진행상에 초기화 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시간을 돌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달래곤 합니다. 모두가 시간을 여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겨지세요? 믿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시간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눈을 감으세요. 저와 함께 숫자를 세어요. 3, 2, 1.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축하드립니다. 시간 여행에 성공하셨습니다. 5초 뒤에 세상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눈을 감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별 인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였지. 여름. 첫 번째 여름. 여름방학이란 건 정말 길고 정말 덥구나.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래? 잠깐만. (6월 6일) 맑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벌써 6일이라고? 여름방학은 며칠이나 남았지? 아, 음향 효과를 줄인 상태였는데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 여름방학이라는 건 정말 길고 덥구나.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래? 잠깐만. 자동인 거다. 6월 6일 맑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벌써 6일이라고? 여름방학은 며칠이나 남았지? 다행히 아직 많이 남았네. 여름방학 숙제는 어디 갔지?
됐어. 엄마라곤 지갑에 있는 사진뿐인데 뭘 쓰라는 거야.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모르는 사람 같아. 됐어, 피곤해. 잠이나 더 잘래. 다시 눈을 떴을 때 늦잠을 잤다는 걸 깨달았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엥? 이건 어디서 난 케이크지? 아무한테도 생일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엄마는 날 낳고 바로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마침 배도 고픈데 우선 먹고 나서 생각하자. 생일 기분이라도 내볼까 하는 마음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다. 이 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뭘 눌러야 하지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암홍색의 방에 있었다. 앞에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있다. 왜 지금에서야 오는 거야? 빨리 도와줘. 그녀는 나를 등지고 말했다. 나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 도와줄 거면 빨리 오고 안 도와줄 거면 괜히 귀찮게 굴지 마. 그녀가 말했다. 고민을 하던 중 그 실루엣이 그녀가 몸을 돌려 나를 봤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였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건 젊은 시절의 엄마였다. 지갑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다. 갑자기 눈앞에 한 줄기 불빛이 비쳤다. 엄마가 셔터를 눌렀다. 네가 내 물건이라도 망가뜨리고 도망가면 어떡해. 혹시 모르니까 한 장 찍어뒀어. 엄마가 말했다. 이렇게 뭔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엄마가 사진 현상하는 걸 돕기 시작했다. 현상이 끝나자 엄마는 내게 필름 한 통을 선물로 줬다. 그리고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거실 소파 위에 누워있다. 피곤했는지 나도 모르는 새에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냥 꿈이었구나. 하지만 주머니 안에는 필름 한 통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내가 정말로 시간여행이라도 한 건가? 나는 바로 달려가 케이크를 왕창 사서 촛불을 불었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비는 걸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나와 케이크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다. 달라진 거라곤 초가 다 녹았을 뿐이었다. 결국 나는 포기하기로 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헷갈린다. 꿈일까? 현실일까? 올해 여름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두 번째 여름. 오늘의 날씨는 어떨까? (6월 6일) 흐림.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첫 번째 숙제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다니. (9, 7에 64) 드디어 다 했네. 피곤하다. 잠이나 더 자자. 잠에서 깼을 때 작년 여름의 케이크가 또 나타났다. 설마 이게 시간여행을 하게 해주는 케이크인가? 나는 재빨리 눈을 감았다.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어때?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앞엔 바다가 펼쳐졌다. 비닐봉지 하나가 공중에 떠있다. 내 생각엔 또 시간여행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엄마가 먼 곳의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도 나를 보았다. 엄마는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며칠 전에는 네가 내 친구 소개로 도와주러 온 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뒷복으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넌 누구야? 엄마는 담배를 태우며 말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요. 거기 집에 암실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보러 왔어요. 나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사진에 흥미가 있나 보네. 엄마는 호기심에 내게 물었다. 네, 근데 카메라는 없어요. 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자, 내가 기본적인 건 가르쳐 줄게. 엄마는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다. 찍고 싶은 풍경이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초점을 맞춰야 돼. 초점이 맞는 부분만 선명하게 나오거든. 저희랑 숨바꼭질 하실래요? 카메라 앞에 아이가 다가와서 물어본다. 나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래, 오랜만에 해볼까? 엄마는 오히려 흔쾌히 승낙했다. 같이 노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 앞에서 담배 피지 말아주세요. 가위바위보 해요. 술래 정해야죠. 아이들이 말했다. 보자기 내겠습니다. 내가 졌다. 술래가 됐다. 다들 빨리 숨어. 너도 몰래 눈 뜨면 안 돼. 엄마가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숫자를 셌다. 30, 29, 28, 27, 3, 2, 1 찾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케이크도 없어졌어. 엄마도 없어졌어. 올해 여름은 많이 방황한 것 같네. 애정결핍인지도 몰라. 세 번째 여름. 여름 내내 케이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6월 6일)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시간 여행하는 방법이나 알아보자. 첫 번째 방법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생각을 집중해서 하는 거다.
이게 뭘까요? 아, 맞췄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간다. 하지만 결국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다. 첫 번째 방법 실패. 두 번째 방법. 힘차게 앞으로 뛰면서 점프하면 된다던데. 그러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결국 나는 몸만 상하고 시간 여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너무 피곤하고 졸리네. 좀 쉬자. 일어났을 땐 익숙한 케이크가 내 옆에 있었다. 나는 케이크 옆에 쪽지를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전에 컴퓨터에서 본 것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재빨리 눈을 감고 시간 여행을 시도했다. 엄마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 주위엔 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오토바이 몇 대가 내 앞을 지나가고 그 중에 한 대가 멈춰섰다. 엄마였다. 좀 얻어 탈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응, 사진 좀 먼저 찍고. 엄마는 헬멧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나는 성인용 헬멧을 쓰고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찍혀버렸다. 이번 여름은 이렇게 엄마를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엄마는 내게 카메라도 빌려줬다.
나는 노출을 조절하는 법도 배웠다. 가는 길에 우리는 슈퍼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아이스 캔디를 하나 골랐다. 우리는 슈퍼 바깥에 앉았다. 나는 행복하게 아이스 캔디를 먹고 엄마는 담배만 피웠다. 아이스 캔디를 먹고 카메라에 슬쩍 들어 렌즈를 내 쪽으로 향하게 하고 셔터를 지그시 눌렀다. 찰칵. 뭐야? 엄마는 곁눈질로 내게 물었다. 실수로 눌렀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 내 필름 낭비하지 마. 엄마는 허공에 담배 연기를 뱉으며 말했다. 쉬고 나서 우리는 계속 길을 떠났다. 어느덧 초저녁이 되었다. 집으로 오면서 길목에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떠나면서 엄마는 내게 손을 흔들면 또 만나자고 했다. 아래를 보니 카메라가 아직도 내게 있었다. 혹시 이게 있다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멜로디에 맞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귓가엔 똑같은 멜로디가 맴돌고 있다. 올해 여름엔 사진에 푹 빠지게 되었다. 네 번째 여름. 매년 여름 케이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6월 6일) 날씨는 맑고 구름은 적습니다. 짧은 노을이 더 기억에 남는 법. 사진작가? 모르겠다. 설마 이 모든 게 그저 꿈이었다고? 카메라는 이렇게 청소하는 거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드디어 깨끗이 청소했다. 피곤하네. 좀 자두자.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오랫동안 기대하던 케이크가 나타났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시간 여행을 했다.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미닫이 문이 있었다. 문을 열었다. 엄마는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포착했다. 찰칵, 찰칵 소리가 엄마가 잠에서 깼다. 거기서 뭐하니 꼬마야? 엄마가 물었다.
저번에 주신 필름 다 썼어요. 현상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필름을 들고 엄마에게 가서 말했다. 엄마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래. 근데 지금은 사진 찍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엄마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나는 당연히 흔쾌히 승낙했다. 가는 김에 필름은도 한 통 가져다 줘. 그리고 우리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해가 떠 있는 방향을 향해 달리다가 벼랑 끝에 멈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노출부터 보자. 나는 울타리에 앉아 해가 천천히 지는 것을 바라봤다. 엄마도 울타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사전 장래희망을 물어봤어요. 제 꿈은 사진작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괜찮네. 자질이 있는 것 같아.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누나는요? 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나만의 사진전을 열어보고 싶어. 아빠가 와서 내 작품을 감상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 하지만 아빠는 20년 전에 카메라 한 대랑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사라지셨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편지로는 아주 중요한 할 일이 있어서 잠시 떠나야 한다고 했어. 그렇군요. 담배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나는 웃으며 엄마에게 물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담배를 피우면 아빠랑 함께 했던 날들이 생각나니까.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아빠를 그리워한다고도 볼 수 있지.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카메라를 들고 엄마에게 말했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다. 이건 뭐야? 엄마는 호기심에 나에게 물었다. 이건 셀카라는 새로운 촬영 기법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이 늦었네. 돌아가자. 엄마가 말했다. 떠나기 전에 빠르게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집에 오는 길, 태양도 천천히 바다의 품을 안고 있다. 지난번처럼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어폰을 끼우고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고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올해 여름은 여름의 일몰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걸 처음 알았다. 다섯 번째 여름. 올해도 엄마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6월 6일) 맑음. 다른 사람의 태양이 되기 좋은 날입니다. 배불러. 좀 피곤한 것 같네. 잠이나 더 자자.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케이크가 나타났다. 나는 바로 눈을 감고 시간 여행을 했다. 문을 열었다. 구석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로 담배를 피우는 엄마가 보인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엄마가 나를 봤다. 하지만 엄마는 내게 가라는 손짓을 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다음에 다시 찾아와.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로 말했다. 왜 그래요? 내가 물었다. 아빠가 물려준 카메라가 고장났는데 수리할 부품을 찾을 수가 없어. 엄마가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카메라를 들고 말했다. 정말?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가져가. 어차피 고치지도 못할 텐데.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떠났다. 그렇게 다시 나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바로 인터넷에서 관련된 부품을 찾았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드디어 도착했다. 한번 테스트해보니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했다. 1년 후 문을 열었다. 엄마는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엄마를 깨워 수리된 카메라를 건네줬다. 엄마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테스트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웃었다. 그에 대한 답례로 음료수와 과일을 줬다. 엄마는 늘 그렇듯 담배를 태우며 음료수만 피웠다.
엄마는 내게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해주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도대체 어떻게 고친 건지 알려달라고 했다. 우리 기념으로 셀카나 한 장 찍어요. 나는 화제를 돌렸다.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향해 렌즈를 돌렸다. 엄마도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하나, 둘, 셋, 찰칵.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빠르게 시간을 흘러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엄마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외로워서 그런 건가? 창밖에 달달한 쓸쓸한 달을 보며 생각했다. 올해 여름은 뭔가 성장한 것 같네. 7번째 여름. 노래도 못 들으니까 너무 지루해. 책도 질릴 만큼 받고 잠이나 자자.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여름 내내 가장 기다리던 케이크가 또 나타났다. 같은 케이크, 같은 시간 여행. 하지만 매번 다른 기분이다. 이번에는 어떤 곳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될까? 달달한.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사진전에 와 있었다. 아주 재미있는 콘셉트인 것 같다. 미래. 나는 사진전을 걸으며 감상한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걷다 보니 한 작품을 응시하고 있는 엄마가 보인다. 가까이 가보니 작품 속의 인물은 다름 아닌 우리였다. 엄마는 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나와서 그런 거겠죠? 나는 신나서 말했다. 나도 마음에 들어. 엄마도 웃으며 말했다. 너는 미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계속해서 물었다. 저는 미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죠. 누나는 미래가 얼마나 멀리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엄마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깊게 한 모금 빨았다. 내뱉은 연기는 공중에서 몇 초간 머물렀다. 그리고 말했다. 생각해 본 적 없어. 생각나면 말해줄게. 사실 너 미래에서 온 거지? 엄마는 내게 곁눈짓을 하며 물었다. 그리고 엄마는 내 아이팟을 꺼냈다.
이거 우리 워크맨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하지만 분명 지금 세대의 물건은 아니야. 엄마는 담배 한 모금을 피우고 말을 이었다. 인정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 비밀을 꼭 지켜주세요. 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걱정 마, 시간을 달리는 소년.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시대야? 그녀는 신이 나서 물었다. 미래에는 볼 수 없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너한테 중요한 거야? 보면 안 돼?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네, 꼭 보고 싶었어요. 나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럼 봤어? 엄마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건 제가 본 걸 필름에 기록하는 일뿐이에요. 나는 필름을 들고 말했다. 그럼 제대로 찾아왔네. 준비됐어? 같이 가자.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렇게 매년 여름방학은 엄마와 나 오토바이가 함께했다. 요 몇 년간 여름, 필름 가득히 추억을 남겼다. 몇 년 후 여름. 어느덧 또 여름방학이 되었다. 다음엔 같이 캠핑을 가기로 했다. (6월 6일) 밤하늘이 밝으니 별을 보기 좋다. 모처럼 방학이니 좀 자두자.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케이크가 나타났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케이크를 보면서 나는 자연스레 눈을 감았다. 캠핑을 생각하며. 눈을 떴을 때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졌다. 멀리에 모닥불과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저 왔어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다가가 보니 그곳에 있던 건 남자였다. 죄송해요. 사람을 잘못 봤네요. 여기는 어디죠?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여긴 네 시대는 아닌 것 같네.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멍해졌다. 설마 이 남자는 시간여행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 아저씨도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긴장하며 물었다. 아마도 시간과 공간의 경계라는 것도 좀 흐려지기 시작했어. 그는 담배를 눌러 끄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새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 앉아봐.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의 옆에 있는 나무 밑동에 가서 앉았다. 그럼 아저씨는 누구예요? 나는 궁금해져서 물었다. 내가 시공의 관찰자라고 하면 믿을래? 그는 웃으며 말했다. 뭔가 멋있는데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나는 궁금해져서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별들을 쳐다보며 담배 한 모금을 내뿜었다. 그냥 관찰자의 신분으로 이 세계의 다른 시공을 관찰하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 다른 시공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기록해. 사실 책 읽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 마음대로 다른 챕터나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거지. 어느 페이지에서 끝나는지는 몰라. 어쩌면 빈 페이지일지도 몰라. 그는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갑자기 고요한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는 내게 말했다. 이번에는 새해였군요. 정말 아름답네요. 금방 끝나는 게 아쉽긴 하지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럴지 몰라. 짧긴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찬란하게 반짝였는 거지. 그러니까 불꽃놀이처럼 빛나는 삶을 살자. 그는 손에 불꽃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 저녁 내내 우리는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시공간에 대해 이야기도 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벌써부터 내년 여름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올해 여름은 밤하늘의 불꽃놀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마지막 여름. 여름방학이 있을 때가 그립네. (6월 6일) 맑음, 인연을 다시 만나기 좋다. 강아지가 생겼어요. 잠꾸러기 강아지. 모처럼 쉬는 날인데 좀 자주 자. 생일 축하합니다. 마지막 소원을 빌어보세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케이크가 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모니터의 축하 메시지가 달라졌다. 설마 시간 여행도 횟수 제한이 있던 걸까? 나는 재빨리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엄마뿐이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해변의 거리에 있었다. 엄마는 맞은편 길목에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어딜 다녀온 거니? 너무 오랜만이네. 엄마는 내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배가 불러온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는 멍해졌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죄송해요. 엄마 여름에 마지막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여름에 엄마를 잃는 걸 싫어요. 제가 진작 말했더라면 무슨 방법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엄마는 다가와 나를 위로했다. 걱정 말거라. 다 알고 있었단다. 괜찮을 거야. 미리 다 준비해뒀거든. 엄마는 손을 뻗어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정말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다. 있지. 마지막으로 캠핑을 가는 거야. 가자. 엄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다. 우리 기념으로 사진도 한 장 찍자. 하나, 둘, 셋. 엄마는 카메라를 꺼내며 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몰을 기다렸다. 어느덧 밤이 되었다. 우리는 모닥불 앞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나는 모든 필름을 건네주었다. 이것도 현상해 줄 수 있어요? 다시는 이 시대로 해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말했다. 걱정 마. 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나를 보며 다시 말했다. 우리는 계속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엔 갑자기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전에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불꽃놀이를 보러 간 적이 있어. 아직도 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나. 인생은 짧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찬란하게 반짝였는가라고. 엄마는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연기가 서서히 밤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도 슬슬 졸리기 시작했다.
피곤하지? 돌아가자. 엄마는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나는 아쉬운 듯 물었다. 다음엔 내 사진전을 보여줄게. 어때? 엄마는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약속한 거예요? 나는 새끼손가락을 걸며 말했다. 약속할게. 마지막 장소에서 기다릴게. 안녕. 엄마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안녕. 나는 엄마 품에 안겨서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아 내 시간으로 돌아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엄마의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창밖의 별들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다. 혼자서 보내는 여름은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아. 몇 번의 여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생일 케이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약속했던 사진전은?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열어보니 사진전의 초대장이었다. 게다가 사진작가는 엄마의 이름이었다. 나는 기뻐서 곧장 출발했다. 사진전에 도착해 벽에 걸린 작품들을 보니 모두 내가 엄마와 찍은 사진이었다. 누군가 다가와 나의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편지와 수포입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요? 나는 궁금해져서 물었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녀는 내게 소포를 건네주며 말했다. 소포를 열어보니 안에는 엄마의 워크맨과 사진 한 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벌써 여름이네. 이라면 우리의 약속은 지킨 거겠지? 이 사진전이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너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쉽게도 말할 기회가 없었네. 편지로 쓰고 싶어도 미래의 너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했어. 엄마가.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워크맨을 들고 떠났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第一次和你相遇，就有一份亲切感。
也特别怀念骑机车带你到处拍照的时光。你就像夜空中的烟火，那些闪耀的瞬间，虽然短暂，却很灿烂，也照耀了我。或许穿越时空并不是要让你改变过去，而是要让我们可以拥有一次好好说再见的机会。 너와 처음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친밀감이 느껴졌어.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러 다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 넌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찬란했어. 짧았지만 찬란하게 나를 비췄지. 어쩌면 네가 시간여행을 하게 된 건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라. 还记得上次你问我未来有多遥远，我想告诉你，只是一个拥抱的距离。谢谢你的拥抱，最后想和你说声再见。 지난번엔 네가 물어봤었지. 미래란 건 얼마나 멀리 있는 거냐고. 미래라는 건 안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안아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感谢这个夏天有你的聆听。 그리고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 미처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바칩니다. 모두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별 인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작별 인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여름에 깊이 잠들어 있는 고양이, 아쉬움이 가득한 석양, 운동장엔 여전히 뜨거운 땀이 가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디로도 가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모든 미소가 시간이 가져다 준 가장 좋은 선물이었음을. 와줘서 고마워. 또 만나. 안녕. 저희 게임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처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바칩니다.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어. 안녕. Once Again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녹화 종료.